화를 내지 말고 침묵하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는 어리석어.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잘하는 게 없어.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매우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는 의자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화를 내겠는가? 당연히 당신은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의자가 아니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어리석고 바보 같고 잘하는 게 없다고 말하더라도 전혀 화를 낼 필요가 없다. 당신은 결코 어리석고 바보 같고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격양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말에 당신의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상대의 의도된 비난에는 단단한 침묵으로 대응하자.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묵한다면 상대가 오히려 속으로 부글거리며 감정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가족이라도 퍼주지 말고 거리를 둬라. 성인이 된 후에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 부모 입장에서는 40살이 넘은 자식도 아이 같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고 싶겠지만 다 큰 자식을 그렇게 도와주다 보면 그 자식은 자립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식 입장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이기에 조금이라도 더 돌봐드리고 싶겠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를 보살피는 것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살피는 게 먼저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부모를 보살피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결국엔 부모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힘들게 될 수 있고 그 원망은 부모에게로 다시 향할 뿐이다. 자립하지 못한 자식을 부모가 돕고 허약해진 부모를 자식이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자 인지상정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와 형제를 챙기는 것은 선한 일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스스로 가족을 꾸렸다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고 돌봐준 부모와 형제를 보살피는 일보다 내가 지금 함께하는 배우자와 내가 지금 돌봐야 할 자식을 건사하는 일이 먼저다. 가족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어린 시절을 돌봐준 사람들에게 가장 지혜롭게 보답하는 길은 어른이 된 내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내가 돌봐야 할 배우자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날카로운 말들을 입에 머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말을 신중히 하지 않은 것은 도끼로 상대방을 찍어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아무렇게 말을 내뱉는 것은 날카로운 도끼로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대화를 할 때에는 입을 열기보다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3번을 생각하는 게 좋다. 오해는 언제나 사소한 말부터 시작되며 신중히 고르지 못한 단어 하나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상대가 거북해 할 수 있는 말인데 꼭 해야 하는 말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하며 대화를 나눌 때에는 내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침묵하면서 상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3가지를 살펴보세요.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며 결혼을 하기까지 착각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나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좋아질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콩깍지가 쓰인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만이 가지는 그 사람만의 특성을 잘 살펴봐야 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절제력과 인내심으로 나타나는데요. 평소에 화나면 화나는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나와 내 주변을 다치게 합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한가. 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돌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봐야 해요. 운전 중 누가 끼어들었을 때 반응을 보는 거죠. 얼마나 예측 가능한가. 살면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사람이 하게 되는 의사결정이나 선택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죠. 그 과정에서 예측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늘 불안합니다. 평안 없이 행복도 없습니다. 95%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인생의 법칙.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의지가 안 생기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며, 기회를 잡지 못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다. 의지가 생기지 않고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일단 일어서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친구가 없어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의 3가지 특징. 생기가 넘친다. 혼자 지내는 사람은 매일 집에 틀어박혀 우울하게 지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산책, 독서, 명상 등 고독을 즐기며 내면의 에너지를 채워 늘 생기가 가득하다. 간혹 홀로 즐기는 취미 활동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폭과 방향이 다른 것일 뿐이다. 매일 차곡차곡 쌓인 내적 에너지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 진모가 드러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내면의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진 사람은 혼자가 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어 자신을 희생하거나 부정하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힘든 고민 역시 굳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 순간만 잠시 후련할 뿐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알기 때문이다.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을 업신여기며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다. 주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일은 아주 적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고독을 사랑했던 철학자 프리리드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외로움은 괴로움이 된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인생의 행복은 친구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만족에서 온다. 남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니체의 조언처럼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인간관계에 휩쓸려 얄팍한 행복을 얻을 바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볼수록 인생이 바뀌는 명언. 꽃을 보고 좋아하면 꽃이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상대를 좋아하면 내가 좋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듭니다. 존 드라이든. 재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에서는 진로가 재능보다 중요합니다. 똑같은 볼펜이지만 메모지에 쓰면 낙서가 되고 일기장에 쓰면 일기가 되며 원고지에 쓰면 대본이 됩니다. 양강모. 모든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을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형편없다고 믿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스튼.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모피어스. 나를 믿으세요. 인생에서 최대의 성과와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은 위험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니체. 비교도 경쟁도 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에 만족하면 모두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노자. 잠을 아끼지 마라. 잠을 줄여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건 성실한 게 아니라 미래의 자기로부터 건강과 수명을 대출해 오는 것과 같다. 계속 잠을 줄이다간 지금껏 빌려온 건강을 언젠가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다. 먹는데 아끼지 마라. 단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에 아끼지 마라. 들어가는 것이 해로운데 나가는 것이 건강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가 먹은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운동하는데 아끼지 마라. 건강을 위해 아끼지 말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자투리 시간에 스트레칭이라도 하자. 독서에 아끼지 마라. 헬스가 몸을 위한 운동이라면 독서는 머리를 위한 운동이다. 헬스도 쉬운 동작부터 시작하듯 독서도 쉬운 책부터 시작하면 된다. 꾸준히 이어가기만 한다면 어느새 깊고 탄탄한 집중력과 사고력이 생길 것이다.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음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무기력은 없고 적절한 운동과 꾸준한 독서로 관리되지 않는 스트레스는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위 4가지만큼은 아끼지 말자. 꾸준한 투자로 만들어진 삶의 근육이 이 과정에 들인 노력에 이자까지 쳐서 톡톡히 갚아줄 테니 말이다. 죽기 전 사람들이 간호사들에게 고백한 가장 큰 후회 5가지. 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끝날 무렵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었던 것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했다. 그 꿈이나 하고 싶었던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말이다. 너무 무리해서 열심히 일한 것.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고 할 정도로 성실하고 근면하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한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감이 떨어져서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묵힌 말들은 죽기 전까지 큰 후회로 남았다. 진짜 친구와 자주 함께하지 못한 것.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게 되지만 실제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작 진짜 친한 친구와 즐길 시간은 대단히 적다. 내일을 너무 걱정하며 산 것.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걱정이 현실이 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에 둘러싸여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을 놓친다. 결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어떤 거창한 것을 해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도 말고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도 마라.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즐겨야 한다.